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서귀포 문섬 일대의 이 산호 군락이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이 환경단체 주장과 이 바닷속 영상을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문화재청과 제주도 환경단체가 민관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안반 훼손의 고의성 여부와 무단 평탄화 작업 여부 등을 확인하고 늦어도 9월까지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문섬 인근 바다. 다이버 10여 명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관광 잠수함이 운항하는 구역의 안반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관광 잠수함이 운항하면서 문섬 일대 안반과 연산호 군락이 훼손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민관 합동으로 현장 조사가 실시된 겁니다. 이번 조사에는 문화재청과 제주도 녹색연합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잠수함 업체가 관광 잠수함이 안반과 충돌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항을 계속했는지 등 훼손의 고의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잠수함이 운항 도중 잠시 멈춰서는 중간 기착지가 평탄하게 된 것과 관련해 업체가 무단으로 평탄화 작업을 했는지에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훼손 여부라고 하면은 문화재위원회나 이제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의 이제 심의를 통해서 뭐 운항 중단이라든지 뭐 허가 조건이 뭐 위반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섬 일대에서 진행된 민관 합동조사에서는 섬을 한 바퀴 둘러보는 육상 조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조사에 함께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철저히 조사해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에 있던 뭐 산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문제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 잠수함으로 인해서 뭐 혹시나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다시 조사하거나 규명을 해서 문화재청은 늦어도 오는 9월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잠수함 운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훼손 사실이 적시된 보고서를 받고도 심의에서 통과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계속 내준 문화재청에 대한 책임까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날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1,300석 규모의 음악당 건립이 추진되면서 연간 수십억 원씩의 운영비 부담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제주연구원이 재작년 말에 사업자가 제안한 계획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음악당 규모를 줄이고 운영비 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제주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아트센터 바로 남쪽에 제주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을 짓는 음악당 건립 사업.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자가 5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1,300석의 콘서트홀과 600석의 소공연장을 지어 제주시에 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연구원이 제주시의 의뢰를 받아 재작년 말에 작성한 타당성 검증 보고서에서 음악당 규모와 운영비 부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음악당을 신축하고 야외 공연장을 늘려 향후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음악당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검증 보고서에 나온 의견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반영하고 있다며 음악당의 경우도 올 하반기에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규모와 운영비 관련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클래식 공연에 특화된 대규모 음악당을 지으면서 관련 분야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래식 전문 홀을 짓는다면은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 공연 기획자나 오페라 기획자나 예술 감독이든 그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죠. 이 시장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몇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이걸 유지 가능한가? 음악당 설계가 시작되고 내년 초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늦었지만
공연장 규모와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놓고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에 심사가 보류된 뒤 다시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의결이 보류되면서 결국 자동 폐기되는 수준을 밟게 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혐오 표현 방지 조례안이 다시 상정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시작부터 경론이 오갔습니다. 조례의 핵심은 정치적 의견이나 피부색, 학력이나 성적 취향 등에 대한 차별 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4.3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쟁점이 됐던 혐오 표현이라는 문구는 평등권 침해라는 표현으로 수정됐지만 쟁점은 여전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입장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사전적 예방 조치에 관련되는 것이 한 개인의 집단에 거기에 페널티를 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구제하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조례에 분명히 담아져 있어요. 이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지 않으면 그 위원님에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차별 표현 때문에 어쩌면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해자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업으로 가야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핵심이 있지 않은가 생각 때문에 더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위원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론 끝에 내린 결론은 의결 유보. 해당 조례안은 11대 마지막 도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동안 도의회 앞에서는 조례안에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각각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지역 농업용 지하수 이용 요금이 현행 정액제에서 사용량에 따라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 환경도시위원회는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도 수정 가결하고 사마 부영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해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 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Stanotte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여름이지만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마치 풍선처럼 풍성하게 핀 수국꽃을 보니 더위도 잊게 되는데요. 8월까지 수국 축제도 이어지는 만큼 이맘때만 볼 수 있는 수국 꽃나들이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혼인지 와가지고 수국 봤는데 너무 이뻐요. 그리고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왔는데 너무 이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도 많이 남기고 갑니다. 여기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요. 꽃 보니까 이 좋은 날씨가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제가 다녀온 혼인지를 비롯해 제주시 애월읍 항목유적지와 구좌읍 종달리 수국길 등 제주 곳곳에 수국이 만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여름꽃 나들이 나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제주로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일본 남쪽으로는 정체전선에 의해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이 제주도에 영향을 주면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 낀 가운데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대기 중에 더운 수증기가 많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동부 지역 20도, 북부와 서부 지역 21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8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서부와 동부 지역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주말 동안 바다에도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강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주말 동안 비 피해 없도록 배수시설 점검해 주시고 또 항공편과 배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7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8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내 재택치료자는 760명이며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23만 7,6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앞으로 4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제주도로부터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는 제주도청 실국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당선인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민선 8기 도정을 준비하는 백서를 작성합니다. 또 당선인 6대 핵심 공약과 관련해 오는 20일 15분 도시와 생태계 지불제에 대한 토론회 등 정책 토론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수렴합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교육청과 직속 기관들로부터 주요 업무와 당선인의 공약 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오늘 제주도 교육청 정책기획실과 교육국, 행정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고 오는 20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탐나교육원 등 직속 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주시 내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자들이 추모 대회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통합연대 건설노조는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공사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이익만 쫓다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고가 불법 하도급을 주고 안전수칙을 위반해 발생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경마공원 지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제주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이 한 달 넘게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지만 이들은 마필관리사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개별 고용으로 전환해 단체 협약을 폐지하고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며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마사회가 직접 말관리사를 집단 고용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선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20대 베트남 선원 2명과 이들을 고용한 50대 선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그제 저녁 6시 40분쯤 서귀포시 남쪽 해상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어선에 취업해 일하다 적발됐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건축물 소유권을 분리하려던 작업을 철회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녹지 측으로부터 서귀포시 동호흥동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병원 부지와 건물을 사들인 업체가 일반 건축에서 집합 건축물로 변경하는 건축물 전환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의료기관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업체 측이 소유권 분리를 추진하자 쪼개기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돼 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해수욕장 계절 음식점이 정상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음 달 1일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오는 8월 31일까지 계절 음식점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